끝에 돼 있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시발장 안으로 넣으면 선거 간수가 어부에서 시발장이 안 보여. 예를 들어서 뭐 콩고가 이것만 치면 저질러졌다. 여기까지 와야 될 지정을 하면 아니, 세컨터리 부입해서 인사하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나 그쪽 상당히 사람들을 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여러 그 단체 그 유럽에 동의한 나라들이 입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계좌 동결을 한다든지 여러 타입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면 선거에서 그렇게 원샷을 하더라도 하고 제 국내 기준하고 국제 기준을 다르지 않으면 국제 기준에서 어차피 아니면은 한국이나 한국에 전에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주기를 하면 타이트 이제 미국에서 아이디어가지고 부정인데 이게 모니터가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지금 널널하게 가야 돼. 이거 논란하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원샷가요. 이게 원샷가요. 아까 전에 준비관이 있잖아요. 뭐 바스트 바스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공간에 참여를 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게 지금 237봉이어가지고 23일이어가지고 와이드에 와이드니 뭐 우리 바스트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거 지금 모니터 다 나와야 되잖아 이거. 근데 모니터 상황이 찍어야 돼. 그러니까 뭐 모니터도 같이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그러면 선대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원샷은 선관위 측에 그치 원샷은 아니고 이거 뭐 작은 뭐냐면 뭐 널널한 거 사전 투표 같은 거 이걸 가든지 이걸로 QR 코드를 뭐 인식하는 게 있어요. QR 코드 센서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건 어쨌든 이미지에 가입하고 다 찍어놔요. 바스트 가고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저거는 어디에 더 탄탄한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이거는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투샷이 그걸 혼자 얘네들이 혼자 지워. 인수가 시작이에요. 혼자 인수.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왜 지은 거지? 선생님 그러면 혼자 하실 겁니까? 아니 다른 원래는 분들 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같이 투표 용지나 이런 서버 장비 같이 같은 하실 거는 이유는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혼자 혼자 얘네들 하는 서버를 아, 그러니까 PC, 그러니까 중앙 PC 안에 있게 기록이 되는데 어떤 그 중앙 PC를 그 뭐랄까 업체에다 기술적인 옮기고 부분들은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기계 장비라든지 PC 같은 거는 얘네들이 기술적인 사람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은 또 누가 근데 이번 선거는 잠시만요. 일사님 없애버린 거지. 그러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그리고 전자기 홍건 동지 동지 불명이랑 원활하게 보관 증거 보존을 원칙한 내는데 이게 이제 기각이 됐어요 거의 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사까지 다 해야 국제사관에서 부정수가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켜봤는데 어이가 중앙 없어서 선택 명 그리고 서버 중앙 서버 이걸 무조건 봐요. 그걸 먼저 달라고.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는 하면 지난 그 이거 옆에 쓰면 안 되잖아요. 지난 개천 전라 서버를 단축시켜 버렸어요. 근데 시민들이 그럼 막아놓은 타이트 갔다가 뭐 맞아. 와이드 통합선거 스크린샷 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정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화면만 계속 비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 복잡하다. 머리 푸니까 잘 어울린다. 조사는 시작된 거. 다른 분은 뭐 이미 얘기하실 분이 네, 제가 알면은 지금 아, 그냥 혼자 브랜트 아, 뉴시엠이라고 네.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분은 브랜트 뉴시엠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실 그 수- 인터뷰를 얘기하신다고 제가 그랬죠. 그걸 네. 리포트를 제가 해줬어요. 여기 이거 같이 책상을 앉으시고요. 양쪽 이렇게 하는 될까요? 아니 아니, 정보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냥 같이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응, 옆으로 앉으시죠, 형님. 옆으로,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게 나온 뭐 누나. 저쪽에서 이렇게 찍을까요? 너는 여기서 찍어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하나 그래.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 라이브 하시면 안 돼요? 네, 비공개예요, 비공개. 야, 이거 라이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라이브 아닙니다. 끝나고 다음에 며칠 방송 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 써. 저희가 이거 방송이 11월 25일로 방송이 완료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그 될 수 있으면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예, 알았어요. 저희가 하늘에 따라 취재하다가 네. 막 찍혀가지고 몇 번이나 이게 소송 관련해가지고 하늘에 걸리지 따라 않아가지고 반대 측에서 우리를 소송 걸면 아, 또 방송이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예. 심지어 저희가 지금 이거 지금 보름 이상 지금 거의 취재를 하고 있는데 더 취재할 게 많아요. 네. 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죠. 이거 그래서 진짜 한번 딱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앉으셔. 아, 예.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카메라 여기 원샷 잡을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께서도 피라미드 저는 이제 선생님 피라미드. 제가 이거 같은 사이즈 같은 건가요? 네,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이건 뺄게요. 이거 빼고 자 하나 의자 운동 의자 하나 있나요? 방금 의자? 저쪽 의자 하나 있었죠? 아 이거 아 그래 그걸 쓰면 되겠다. 그거를 맨으로. 거기에 앉으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면 기자분이 여기다 이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쪽 인테리어. 이건 놓치고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일단 앉아주세요. 이렇게 앉고 피라미드가 있어서. 나랑 구경하자. 만나는 시 찍을게요. 오케이. 만남의 장소인가? 뭔가 아트적이 됐어. 의자 두 개 딱 잘 됐다. 저희가 위명수님 계세요. 일로 가야 되는데. 화면만 네? 화면 앉아 있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검은 사진 영상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거 없는데. 완전히 들어갔겠네. 뭐 소리 없이 해도 돼요. 예, 소리 없이 좀 해주시고요. 네, 소리 없이 해도 돼요. 근데 소리 듣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거 소리 듣는 게 좋지. 이따가 괜찮아요. 나중에 파일만 들으면 될 것 같아서. 예. 저 같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그냥 그거 계속 틀어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게 짧아요? 5분 정도? 이건 잘 마우스를 다시 이어서 놓고 해. 네. 이쪽에 왔어. 화면이 안 나오고. 좋아도 흔들려. 좋다. 여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뒤로 가실 수 있나요? 이쪽으로 가세요. 예. 조금만. 이게 큰 화면으로 잘 보일 것 같은데. 한분더 앉으려고. 예. 한분 앉으셔봐야 돼. 잠깐. 이거를 여기서 비행기로 가고 얘를 눌러 갈까? 얘를 화면이 아 그럼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이엔드로 네. 이렇게 그냥 하이를 하시면서 너무 아, 밑에서 여기는 너무 노를 하셔야지. 여기는 너무 좀 아시네요. 또 앵간에 대해서. 아니 원래 못생긴 사람을 하이로 찍어 놓으면 더 못생기죠. 근데 이거 기자님이 조금만 더 뒤로 물러놓을 수 있어요. 다리 조절 좀 부탁드려요. 예. 그냥 그 의자를 더. 뒤로요? 예, 됐습니다. 예. 내가 약간 화면이 다르게 잡네. 기자님 한 번만 봐주시면. 그것도 왜 그렇게 해? 선생님? 아니. 기자님 한 번만 할 할게요. 저도 반대네. 네. 인서트로 가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인서트. 기술적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같이 앉으시다가 얘기하실 때 같이 얘기하시고 말해주세요. 선생님 필요할 때 있어요. 필요할 때. 아니요. 갑자기 또 튀어나오시면은 일어나시니까는 유리처럼. 이걸 보면서 예.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조국 집에 취재하다가 딸 집에 가서 초인종 불렀는데 그거를 딸이 캡처해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그 조국이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안 올리시는 와이어리스. 아,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예. 와이프 메인 선생님한테 채워드리고. 그냥 마스크 안 될까? 안 할래. 자 잡아가려나? 이거를 옷 안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아 이게 선이. 아 선은 네. 뒤로. 오늘 주문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이게 그래갖고 소리가 나. 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하는 주문하시. 아 이게 선이 보이면. 스트링 아 네. 보이네. 넣고 쉬어. 이렇게 휴대폰을 찍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그래도 잘 나왔네요. 화질이 되게 좋아. S10? 기존 기사. 걸렸어. 아 용지 걸림. 네. 에러 사항이 많은데 스케프가 뭐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두명 전화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두명 전화? 내가 불러볼게. 네.
화면만 찍어요? 응. 이어폰 여기 있어요. 가방 앞쪽에 있는데 잠시만요. 완전 네, 찾았어요. 지금 차로 들어가셨어요. 이거 뭐야 이거? 네? 이거야? 두 개예요. 아, 두 개. 네. 나중에 찍어요? 나중에 찍을까요? 실시간 아니죠? 네, 비공개예요, 비공개. 공간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저기 이제 제가 보니까 네. 내가 화장실 반바지 링크 있어요. 괜찮아 저는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오죠? 네네. 장난이고요. 네, 선생님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여러분들.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대강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보시기에 문제점이 뭐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좀 기계가 오작동한다든지 기계를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성감 TV에 올리신 여기 보면 선관위 직원이 이게 1,810표가 맞는데 오류가 나서 1,680표를 찍힐 수도 있다. 선관위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네네네. 이거 그 부분을 좀 영상이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표 참관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진짜 선거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이게 이 기계 자체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도록 설계를 했다고 얘네들 주장하잖아요. 한트 시스템에도 저희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태인데 또 저 뒤에 보면 USB 포트가 있어서 거기에 연결을 하면 또 이게 무선 네트워크가 가능할 것 같은 환경이기도 해서 이게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뭐 QR코드가 읽힌 이 기계가 QR코드를 정말 읽는 센서나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제가 봤기 때문에 아, 센서를 보셨어요? 네. 프로그래머시라고요? 네, 시스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이제 그 선관위에서 공개 시연할 때 네.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아, 돌릴까요? 그러셨어요. 네, 그거는 제가 그 센서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근데 너무 붙어 앉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위명순 님이시고 공성감 TV 대표 운영자시 네. 공동 운영자신 거죠. 공식 직함을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TV에 이제 나가게 되면은 그 직함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으로 뭐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공성감 TV 운영자 아니면 대표 어떻게 나가면 되나요? 대표입니다. 대표시고요. 이거 찍다가 좀 스케치를 그 성함이 어떻게? 저는 김성대 성대. 대 일산 TV. 카메라 들어오니까는 그냥 맞습니까? 네. 쭉 찍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일산 TV예요. 네. 막내야. 선배시고. 기계를 바꾸는 장면이 있거든. 다른 거로. 네, 대표. 아, 대표시고. 마이크 한번 톡톡. 엔지니어시라고요? 네. 마이크 톡톡. 아무래도 또 확인했어요. 이 컴퓨터에 관해서 잘 아시는 건가요? 네, 서버 관련된 컴퓨터 컴퓨터 서버 쪽. 30년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꺼져 있는 아니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서버 관련 업체에서 일하신 건가요? 회사가 그 서버 관련된 아, 네, 회사시라서. 네트워크 뭐 시스템 개발 아, 엔지니어 관련 회사를 그래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 장비 관련한 거 좀 QR 이거 걸려요? 코드라든지 그런 것도 이용하고 인터넷 있습니다. 부분에 이런 거 여쭤보면 이 화면을 좀 이쪽으로 당길까요?
괜찮아? 어떻게 하는 게 낫나요? 화면. 아니 화면 괜찮습니다. 걸려요? 아니 안 걸려. 가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전자개표기가 이거 말고 얘가 이제 막 계속 걸려서 얘랑 교체하는 장면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보여주시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한테 저희는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니까는 다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걸 일단 그러면은 설명하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먼저 다 해주시고 저희가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게 편하시겠어요? 마스크를 빼야 되나? 마스크요. 둘다 마스크를 뺄까요? 실내에서 안 하니까. 예, 빼고 얘기하시죠. 우리 다 빼고 있어요. 네, 실내에서 하는 거 다. 아 저도 빼요? 저는 근데 어차피 뒷모습만 나오잖아요. 네. 네. 자, 마스크 치고. 네. 하나, 둘, 셋.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성관 TV 운영자시고 당시 그러니까 4.15 총선 당시에 그럼 개표 참관인으로 참가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성북구 선관위 대표 참가인으로서 그때가 4월 15일 날 저녁 한 6시 반경부터 이제 네. 끝날 때까지 예, 계셨던 예,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 개표 참관인으로서 보시기에 이 기계 이게 정확하게 이제 용어가 전자개표기. 네,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선관위는 투표기 분류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시기에 기계가 좀 어땠는지 작동 같은 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종이가 걸려요. 걸리니까 저렇게 뭐 윤활유 같은 오일을 갖다가 계속 찍찍 뿌리고 막 하고 근데 사실은 일본 개표기 같으면은 개표기라 그래도 돼요. 근데 일본 개표기는 이 노트북이 안 붙어 있대요. 일본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번호로 가기 때문에 그냥 개표기라고 하는데 이 한국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노트북이 붙여 있기 때문에 전자 개표기라고 이름을 해야 명칭이 저희 국민들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걸리는 걸 저렇게 윤활유를 뿌리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되던가요? 현장에서? 안 됩니다. 안 돼서 네. 이 기계를 다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체를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기계를 다른 기계로 교체하던가요? 똑같은 기계를? 네. 저희가 근데 그 한트 시스템에서 확인한 바로는 기계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저 뒤에 있는 USB 포트로 뭐 연결을 해서 뭐 컴퓨터 문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걸리니까 다른 기계를 들고 와서 아예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개표 참관하실 때 이 한 곳에만 붙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나요? 여기가 완전 굉장히 방대한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혼자 찍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또 개표기도 계속 에러가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뭐냐 그러냐면 개표기를 하고 나면 그 집계가 나와요. 그러면 개표 현황표라고 얘가 다 끝나고 나면 인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 기계에서 바로 그게 인쇄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네. 1번에 몇 표, 2번에 몇 표, 뭐 3번에 몇 표, 한성학은 몇 표, 한상학은 몇 표, 정택은 몇 표 이런 개수가 나와요. 나오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결제란이 있거든요. 네. 결제란은 뭐냐면 이게 다 돼서 저 그 선관위 위원회 위원장들이 한 8명 앉아 계세요. 그럼 거기에 사인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전국에 출력을 해서 누가 몇 표를 했는지 그 표수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뭐냐면 뭐라 그럴까 사인란도 7칸이 됐다가 8칸이 됐다가 이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저 하얀 옷 입은 선복구 선관위 선거계장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이상하다 큰일 났다 이거 왜 8칸이지 왜 7칸이지 막 놀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상하구나 이거지 심각하구나 그러지 않아도 전자개표기 쓰면 안 되는데 이 자기들끼리도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따라붙어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 단상에서 못 찍게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못 찍게 60cm 떨어져서 찍어라 막 그랬는데 아니 그럼 60cm 떨어지면 이 글자가 보이느냐고 그래서 난
나는 내 하는 거는 여기 오늘 촬영하는 목표는 자세하게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난 가까이 찍겠다. 그리고서는 계속 몸싸움 해가면서 찍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러면 이게 한 곳에 그럼 계셨던 한 곳에서만 이 용지 걸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다, 곳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 예. 그리고 그 투표지 분류기가 다 분류를 하고 나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지도 그 규격과 다르게 네, 뭐가 줄이 더 많게 네, 나와서 네, 사인란. 사인란이 네. 다르게 나와서 선관위 관계자 놀라서 뭐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상황도 있으셨다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왜 이런 거냐 좀 이의 제기 같은 건 혹시 하셨나요? 아, 이의 제기하고 자꾸 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 몇 사람이 창간이로 창간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몇 사람이 창간할 수 있고 하는데 저쪽 민주당 쪽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 네. 저 이쪽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냥 저기 의자에 계속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찍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뛰어다닌 사람이고 하니까 내가 이상한데 이러면 이쪽에서 왜 괜찮은데 왜 이상하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많이 찍어 놓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무조건 찍자.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예. 그럼 여기 제가 보면은 당시에 그 문제를 그때 제기를 하셨는데 그 기계 문제다. 선관위 직원이 이 기계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던데 이 공성암 TV에 나온 장면 한번 봐주시고 이 장면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이 기계가 잘 됐는데 오늘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1860도 됐다가 1680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때는 저도 이게 뭔 소리지? 그거를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도 들으니까는 예. 요 약간 네,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못 찾겠어. 안 보여? 그 동영상 어딘지 확인돼. 그 여자가 나올 때, 예. 여자가 나올 때인데 여자분이 소리를 좀 줄까요? 이거 장면 어느 장면인지 확인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게 그 여자분이 나올 때예요. 이게 하얀 옷 입은 여자분. 예, 맞아요. 그 사람을 제가 왜 아냐면요. 제가 참관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성관위로. 네. 그랬더니 인원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분이 없네. 날짜가 안 됐는데 뭐가 차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다 끝났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날짜가 안 됐고 인원이 차면 그 날짜에 제목 뽑기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건데 지네 마음대로 다 됐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를 직접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찾아주셔야 돼요. 누가 찾으세요? 아니야. 이 부분 찾아주실 수 있나요? 그 하얀 옷 입고 나오셔서 여기 영상이 없는데. 이거 있거든요. 요 파일 맞습니다. 이 판이 없다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여기는 다른 파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터넷이 혹시 되면 공상관 TV 들어가면은 열 수 없나요? 맞아요. 네. 공성원 TV 거기 있어요. 동상 TV 화면을 열죠. 공성원 TV요? 제 한번 내려봐. 저 유튜브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찾고 있어? 공상 TV 화면을 공상 TV 화면을 4월 15일도로 찾아요. 있어요? 공상관은? 근데 이제 그거를 쓰려 했더니 너무 뭉그러져가지고 일단은 뭐 수백하면 되는 거니까. 고화질로 틀면 되지 않나요? 머리가 여기 선생님 머리 여기 네 원래 핀을 머리 세우느냐고 예예. 그래도 앞에 있어.
이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요? 아니, 이거 한번 괜찮아요? 보여요. 아 괜찮아요? 저요? 네, 머리. 상관없어요. 얼굴 이렇게 나오고. 전부. 아 여기 더 많네. 와이리스 마이크 하나만 거기 구상이래요. 아, 두 개는 있는데 이걸 캐논 잭이어가지고 안 돼요. 잭이 없지? 네. 그럼 잠깐만 마이크를 네. 이쪽으로 이거 같은데. 아 이분 맞다. 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앞으로 더 앞으로 조금만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여자 나타나는 것부터 하면 한번 돼요. 보고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나 풀 화면으로 이게 화질은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괜찮은데요. 여기 보안이는 괜찮아요. 버퍼링 좀 있으면 괜찮아요. 와이파이는 이렇게 내려. 공승각을 있어. 이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테드링을 켜놓으세요. 공승각은 테드링이 안 켜지는데. 아 그. 어디 있어요? 휴대폰 어디 있어요? 수단이 어떻게? 이거다. 참고로 이번에 그 사용된 승모 용지는요 일반 그러니까 용지가 아니라 특수 항상 뭐 네. 좀 특수 문제가 코팅된 용지거든요. 네. 사실은 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일반 종이도 잘 안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코팅이 돼서 상당히 미끄럽게 됐다고요.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걸릴 일이 없는데 이 걸리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거죠. 제가 있으면요 행동을 안 해요. 내가 껄끄러운 거예요. 네, 그안 하고 계속 오일만 뿌려대요 계속. 그게 내가 가슴 저쪽으로 자꾸 가라 그러는데 아니 잘. 그러니까 원래 촬영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상해서 촬영을 결심하실 때. 네. 그건 다음에 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거 안 하고요. 원래 표가 저래야 돼요. 접근에 따라 저희 완전 그냥 기계가 그래서 붙어 있잖아요. 위에만 있는데.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저희가 쓰는 걸 상당히 잘했는데 그저기 이정권 이미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몇번 빠졌는데 제가 이쪽 업체 측에서 사람이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비용을 문제가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선 잠깐 여기서 놓쳤다가 사람 오면 비용을 확인한 다음에 비용을 다 먹었어요. 왜 계속 걸리는지 그걸 정리하니까 하는 게 업체 측에서 오기로 해요. 잘했어요. 저희 소리를 오늘 처음부터 약간 좀 그림 조금 올리는 여기서부터 해요. 아직 들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서 선생님
이게 보니까 기계가 계속 걸려서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선관위 직원을 불러오기 전 지금 모습이신 거죠? 네, 네. 지금 근데 이거 뭐 뻣뻣하게 접히고 그거 문제 제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다음에 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거 안 하는 거고요. 저희 이거는 기계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디로 가냐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기계가 좀 어저께 저희가 시동 거리상까지 다 했는데 기계가 이제 잘 되다가 작동이 자꾸 이제 걸리니까 이제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기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직원이고 성함이 명사람이고 성함이 보일 듯 말 듯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방송이에요. 아무튼 잠시만요. 이거는 근데 자막이 있거든요. 아, 이건 가로 세로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자막이 들어갔구나. 네. 이게 내용 오디오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예. 방금 근데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르고 나서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네, 있거든요. 네, 이 네, 부분은 네. 방금 제가 네. 조금 들었거든요. 네, 네. 네. 들리셨죠 그거는? 네. 그거에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 저기 보니까 직원 홍보 계장이시고 이제 뭐 성함도 나와 있으니까 선관위 직원분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네. 기계가 오르고 나서 네. 잘못 찍힐 수도 있다는 걸 직접 본인이 네, 입으로 얘기를 성북구 하신 선관위 거죠? 계장. 직원, 예. 계장. 계장. 아, 계장이고. 네. 계장이면은요, 그 국장 밑에 계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을 저기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직 이 사람이 다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은. 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이게 기계가 이상이 있다, 네. 직원이 올 거다 네. 이렇게 한 건데 네. 그래서 결국 직원이 왔나요? 그렇죠. 와서 네. 이제 그쪽에서 와서 기계를 바꿔요. 아, 다른 걸로 기계가. 바꿔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예. 그래도 또 용지관님이랑 그런 그렇죠. 현상이 또 예. 일어나는 예. 건가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직원이 설명하던가요? 이상하다고. 예. 안 그랬었는데. 예. 그 뒤에 이제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예. 직원들이 이제 와서 이제 교체하는 거 나오죠. 플레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긴 거. 그러려면 뭐하러 기계 뭐하러 해요? 승객별로 어차피 저기 할 건데 그걸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러니까 수개표로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고요. 왜 저 난리를 치고 저 기계가 얼마나 비싼데 저 기계를 또 이걸 만들어서 한 대 800만원인가 정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국적으로 이걸 쓰려면요 수만 대가 지금 됐는데 이게 말도 안 돼요. 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아니 그러면 CCTV 관에 CCTV 뭐 설치도 안 하면서 그것도 할 것도 없는데 왜 이걸 굳이 하냐고요. 왜 여기다 이 노트북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왜 들이느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의 교포 찬반도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로 뭐 이제기나 문제제기는 없었나요? 혹시?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던. 네, 아니에요. 전혀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 이 성북구 말고 다른 투표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많이 들었죠. 예. 오작동 문제였던가?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오작동 되는 거 이렇게 정옥적으로 이렇게 술반대를 써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나? 왜 그리고 이게 이제 오작동 되면 안 되니까 또 그 기계를 딱 예를 들어서 정규 선관위가 253개면은 그 253개에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미리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또 막 몇십 개를 더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기계를. 그러니 그 기계 개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여에서 있었던 게 이번 표가 일본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다. 예. 아이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소리가 좀 시끄러운 방법에 플레이어는 더 얘기하기에는 이 오디오가 여기 가져와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은 영상대로 보시고 나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은 스탑을 해가지고 조용한 상태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떠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가 픽업되니까는 안 이게 들리시죠? 거슬려가지고 저희 그 유튜브 영상 소리 조금 더 줄여도 돼요? 좀 늦었어요. 이거 보여드릴까? 이거? 한명은 같아요. 여기서부터 교체하는 거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교체하는 거. 사람이 오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 그 투표지 카메라도 틀리고 아무튼 뻣뻣하고 다 붙어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 투표지에 틀린 컬러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인쇄소를 여기저기 쓰기 때문에 투표지가 틀리다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 직원 입으로도 그런 아까 그 말 했어요? 여자가 아 성관이 성북구 성관이 저 계장이 아 예, 그 녹음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영상인지 설명. 이거는 지금 이제 멈추고 말할 때 화면 멈추고. 아 이거는 지금 이제 계속 에러가 나니까 저기 투표지가 계속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뭐 자꾸 뿌려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켜보는 장면이에요. 부사적으로 설명해 거기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 회사의 직원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어서 저 직원들은 저 기계를 이제 바꿔주고 그런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찍는 거를 직원들이 못 찍게 했다고 했는데 왜 못 찍게 한 근본이 뭔가요? 원래 이게 방해가 된대요. 선거에 네, 그래서 무슨 방해가 되냐. 이게 우리는 찍어야 되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찍지 말라는 거냐. 찍지 않고 이걸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찍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60m 띄어서 찍으라는 거. 그러면 여기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글씨를 왜 찍냐. 그래서 아니 글씨가 이게 통계가 맞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일본어로 제대로 가는지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거 가까이 찍어야지. 그 뭐하러 그냥 풀로 찍으려면 뭐하러 찍냐. 프로적으로 해야 여기 뭔 글씨가 나오는지 뭐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계속 쫓아다니면서 못 찍게 하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에요. 하트 시스템 직원들이에요. 여기 투표지 올리는 직원들. 지금 뭐 렉 걸린다고. 그 마우스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계, 전자개표기 기계예요. USB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면서? 본체 뒤에 USB 포트가. 본체, 네, 뒤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뒤에 마우스로 예, 뒤에. 연결돼 있네요. 예. 포트가 몇 개 달려있더라고요.
여기 프린터 보안 카드 저 이제 바꾸는 장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잖아요. 아, 아까 마우스 여기다 꽂았던 예, 거죠? 예, 예. 화면 스탑은 마우스 제가 마우스 가져와 봐. 아니 여기서 됐어요, 하시면 됐어요. 이렇게. 아 여기 그러니까 아 거기를 커서로 움직이시죠. 예, 여기에 마우스를 꽂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걸 바꾸려고 마우스 그 코드를 이렇게 뺐어요. 예. 저기 연결해도 되는 건가요? 규정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마우스는 그 무선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선 마우스를 썼다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포트가 많은데 그 포트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이 마우스 USB 포트에 USB 무선 랜 카드를 달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뒤에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뒤 마우스를 꼽는 장면이 나오고 화면이 돌아가면 바로 뒷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또 다른 노트북인가요? 저거는 프린터기인가요? 저기 어떻게 되나요? 노트북처럼 보이나요? 노트북 뒤에. 잠깐만요. 프린터가 있습니다. 아, 프린터인가 보네. 같이 붙어서 맞아요, 프린터요. 네. 그래서 저거 뭐 아까 뭐 그 최종 집계가 되면 아까 뭐 그쵸, 프린터로 예, 나온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건가 보네요. 근데 저게 세 개를 다 합쳐서 전자 개표기라고 하고 원래는. 근데 지금 문제가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 개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PU가 중앙 PC에도 있고 투표지 분류기에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CPU 워크스테이션급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려고 해주시면. 그리고 USB가 열려 있는 상태로 투표지 분류기에 붙어 있으면 그건 부정선거라고 국제 그 선거 조사 기구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뭘 설명했는데? 현재 지금 이 노트북, 이 장비에 부착된 노트북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돼요. 항상 제가 물어보더라도 다른 사람 물어보더라도 기자님 보시고 기자분 보시고 현재 이 분류기에 붙어 있는 노트북에 대해서는 원래 무슨 랜 카드가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인베디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 현장에서 공개 검증하는 현장에서 제거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거가 완전하게 됐는지 이때 당시에 제거됐는지는 좀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출력기, 앱선 출력기 있는데 그 출력기에는 무슨 랜 카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정을 통해서 제거를 했다. 그러니까 무선 기능을, 랜카드 기능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장비에는 지금 노트북에도 무선 랜카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했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프린트기에는 무선 랜카드가 달려있지만 제거할 수가 없어서 설정상에서만 기능을 추가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현재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뒤에 USB 단자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상태로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USB 포트를 통해서 무선 랜카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선거의 조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제조사단의 그 선거 국제조사단이 그렇게 보는 기준에 그 저 USB 포트 네, 그렇습니다. 저게 네. 국제조사단의 기준에서는 현재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접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USB 포트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한 개에만 무선 마우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는 언제든지 무선 랜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 프린터기가 연결이 되려면 프린터기랑
이 노트북이랑 노트북의 내용을 인쇄를 하려면은 그 보통 이게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 돼도 그냥 유선상으로 이게 되는 건가? 현재 그 상에 대해서는 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공개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된 것만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설치된 장비에서는 물리적인 분류기와 그리고 노트북에 해당되는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판단하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앱선 바로 노트북 뒤에 붙어있는 그거와 서로 연결이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이 유선으로 어쨌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아까 앱선의 그러니까 인쇄기 프린터기에 있는 그 무선의 경우는 설정만 꺼놓은 상태다. 제거는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이의 신청을 했더니만은 노트북에는 무선 모듈을 제거했다. 하지만 프린트기에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서 설정을 통해서만 무선 랜카드 기능을 죽여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네. 선생님도 뭐 얘기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모든 곳에 저는 이제 유튜버인데 예. 저는 이제 모든 곳에 다 있었죠. 쓰레기 그 차량 추적도 했고. 그럼 같이 앉아서 근데 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같이 하는 거는 좀 나오시는 건 안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네. 굳이 제가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에. 네. 아니면 따로 그냥 예. 조금 하든가. 그러니까 또 이제 기자 활동을 하셨으니까는 그렇죠. 또 언변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나중에 따로 인터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거면. 그렇지 지금은 이게 지금 안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는 일단 이거 하고 진행을 하시고 네, 내용이 많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선생님이 전자에서. 지금 알고 계신 거를 따로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오케이. 자, 고맙습니다. 네. 그 선생님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영상을 일단 먼저 설명을 아까 해주셨나요 저희한테?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 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찍으신 영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거, 지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제 좀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기계를 바꿀 거예요. 이제 바꾼 것 같은데. 네. 그 바꾸는 시간 소요는 네. 금방 됐나요? 한 3분? 금방 네, 바꾸게. 네. 밑에 다른 사람들이 또 대기해서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꿨지.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혼자 못 들고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는 장면이 현재 장비를 바꾸는 장면입니다. 미리 준비했던 장비를 이제 올리고 바꾸고 새로 이제 부팅을 하니 동작이 안 돼서 약간 시간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저희가 똑같은 예비진이 하고 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예비를 보거든요. 그거를 좀 전체랑 두 개만 주세요. 새로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은 지금 말하는 것도 또 아까 그 하얀 옷 입은 네, 대장님 네, 말하는 예, 건가요? 예.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비 네, 장비를 네, 준비해놨다. 네. 스스로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하시네요. 이 사람들이 여자 두 분이 항상 붙어 다녀요. 기계를 바꾸면 한 여자는 그 카드, 그 보안 카드를 딱 집어넣고 작동시키고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거 계장이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또 설명을 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 보안 카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보안 카드가 그 성관이 위에 거기서 나와 그분이 이제 꼽는 거예요? 예, 여기 두 여자가 그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여기 꼽는 여자가 있어요. 그것만 갖고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성관이 직원이더라고요. 그 이 선거 지금 홍보 계장하고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면 이게 기계를 바깥 띄우면 그 여자가 보안 카드를 딱 집어넣고 작동을 시키면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그거 하고 그것만 담당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보안 카드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설명 같은 건 안 했고요. 예. 그 보안 카드가 솔직히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봤는데 제가 이제 의심이 좀 되는 거는 저게 만약에 그 안에 뭐를 심어가지고 바이러스를 심든지 뭘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네. 보안 카드 관련해서 네. 김호준 씨가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컴퓨터 공학 교수들 그리고 이제 보안 전문가들 이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또 근데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지금 요 투표지 분류기에 넣는 보안 카드가 호텔 방키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든지 가서 지금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좀 네. 나중에 좀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이 보안 담당자시니까 이걸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저걸 어쨌든 이 기계에 뭔가 투입이 되면 그냥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해킹은 USB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USB 포트가 있으면은 무선 통신도 할 수 있고 해킹도 돼요. 해킹.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씌울 수가 있고 저 보안 카드는 뭐냐면 쟤네들이 저 보안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침투 못한다 이 주장을 하는 게 그게 허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호텔 방에 그 키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모든 보안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거를 좀 해주세요. 그거를 좀 얘기. 현재 지금 잠시만요. 여기 지금 끄네요. 카드를 이렇게. 이 지금. 그러네. 이게 보안 카드 꺼내는 거예요? 네네. 플레이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런 거를 보통 쓰는 이유가 심리적인 보안, 이제 실제로는 보안이 안 된다. 이게 전문가 입장입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게 지금 보안 카드에 투입한 장면인데요. 저 보안 카드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아주 이제 복잡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숫자 몇 개, 어떤 글자 몇 개를 저장해 둔 그런 일종의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고유번호가 있듯이 그런 카드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저것을 가지고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복제하듯이 복제해서 언제든지 집어넣으면 바로 동작이 되는, 심지어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코드로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안 카드만으로도 보안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은 저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안 카드의 기능은 뭔지 좀 설명을 좀. 네, 보안 카드는요 실제로 저 잠시만요. 저 뒤에 저기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닫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이는 들어와야 돼. 제이. 예, 시끄러워요. 제이는 또 찾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고. 문 닫아도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예. 이 보안 카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이제 이 계산하시는 분이 바뀔 때 자기 카드를 집어넣고 지금부터 누가 계산을 한다, 계산대를 잡는다라는 그런 이제 고유한 사원증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기계를 바꿨기 때문에 이 기계에서 지금부터 누가 이제 확인했다라는 사원증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카드를 그런 카드 복사기, 그러니까 신용카드 복사기로 돌리면은 똑같은 보안 카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계에다가 집어넣어도 이 카드로 이제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인을 했다, 지금부터 동작이 되도록 승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실제로는 보안 카드라기보다는 일종의 시작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는 개념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카드만으로도 보안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이 기계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좀 더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보안카드 암호를 입력하죠. 이 보안카드 사원증 입력하듯이 이 보안카드의 암호를 입력해서 지금부터 이제 기계가 동작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새 기계니까 새로 동작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업체 직원이신가요? 성관이 직원? 아니요, 성관이 직원이에요. 성관이 직원이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아. 정수경이란
성관이지. 이 여자는 요거만 담당하고 있더라고. 지금 세 개가 바꿨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뒤에 뭐가 있나? 예?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게 샘플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걸 보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난 저것도 수상해요. 셀프를 저렇게 갖고 다녀요. 왜 샘플이 필요해요? 저걸 놓은 게 이런데. 지금 어디가 뭐지? 여기가 갈게 밑에다. 여기가 1, 2, 3, 4, 5, 6, 7, 8. 자, 샘플 종이를 하나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해본 거 지금은 이제 진짜 투표지를 넣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은 샘플이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아니고. 샘플을 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넣어야 되냐 그랬더니 테스트 해보냐고 갖고 다닌대요. 네. 샘플로 테스트를 한다는 것도 좀 네. 그런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지금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장비를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고 화면상에서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번호를 수동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론상에서는 이 코드는 바로 이 지역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승복구에는 이미 후보들이 정해져 있고 이게 나와 있는 표는 정해져 있는데 일일이 분류될 표를 수동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기기 자체가 이게 지금 코드를 입력하듯이 딱 지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뭐 마음대로 특정한 번호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더 줄이거나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1번에 체크를 없애면은 1번으로는 분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처음부터 체크를 했어 될 것 같으면은 왜 이런 기계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이제 이거는 조금 의의를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궁금한 그거를 좀 지목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걸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좀 지적해가지고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면. 선생님도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같이 앉으시죠. 그냥 하시는 김에 이제 앉아서 만약에 하루에 설명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기계 관련해 가지고 잘하시니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컴퓨터 업종에 네. 하시고. 네. 그러면은 저는 이따가 그러면 저 CPU 칩셋 설명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냥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좀 이렇게 내용이 되고 아시니까. 약간 근데 조금 너무 좀 뭐랄까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 어지러워지고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이게 내용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드릴 거예요. 화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지 분류기 뭐가 있냐면 제가 입수한 자료 이거 중에 찾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저 투표지 우리가 분류기 있죠. TV에는 화면에 저거를
주문한 제작 주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지금 그냥 다 얘기를 해주시면 조달청 자료 말씀하시는 거 혹시 그 조달청에 올린 조달청에 올린 자료가 아니고요. 얘기들 그 업체에다가 직접 따로 가져낸 거예요. 네. 여기 상세하게 그 그 조달청 업체에다가 그게 이게 뭐냐면은 그 리스트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변정 나온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성능의 칩셋을 설계해서 넣을지를 주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최근에 나온 예전에 나온 게 그러니까 지금 찾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건 지금 기술로 있으니까 하는 지금 따는데 그래서 그게 몇 개가 더 있어요. 촬영을 하든. 근데 장소가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입수한 그 근데 쓰레기 이거를 어디에 그 파쇄된 쓰레기 중에서 편보에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맞추기 해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인터뷰니까 근데 이거를 저 다 빼고 요거 세팅만 다시 해가지고 이번 거는 다시 따로 따고 그래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센터마켓 또 여기 들어오시면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못 쓴다니까. 네, 편보에서 어디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 여기 거는 다 쭉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다 얘기해 주세요 저희한테. 화면 빼놓고 예. 화면 무시하고 지금 그쵸. 책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무시하고 저희한테 이제 좀 의심되는 부분만 저희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예 화면 나중에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잠시만요. 아까 그 1860, 1810, 아니 1680하고 1810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투표지 컬러가 분명히 틀렸어요. 그래서 왜 컬러가 틀리냐 했더니 인쇄소가 여러 군데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다. 그러니까 투표지 컬러가 틀렸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투표지인데 네, 흰 색깔이잖아요. 네, 똑같은 흰 색깔인데 어떤 거는 흰 색깔이 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아 많이 네, 틀린 거라.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리냐 했더니 인쇄소가 여러 군데서 인쇄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하는데 한 사람만 몰표가 왕창 있는 거예요. 몰표가. 그래서 일본표였나요? 그쵸. 일본표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저기선 분명히 분명히 1번, 2번 이랬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이렇게 많냐. 나 그래서 그거 다 한번 다시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작동하는데 뭐 2번이 1번으로 가거나 이런 걸 보신 건 혹시 아니시고요? 그런 건 아니시고. 뭐 화면을 볼 수 있습니까? 몰표 나오는 거. 몰표 나오는 거. 찾아내면 시간이 걸리죠. 찾는 시간이 스톱이요. 네. 스톱이요. 잠깐 스톱. 이게 그 개표기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그 기계를 또 돌리는 거잖아요. 그 맞는지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개수대. 그 이 다음에 또 손으로 또 확인을 하나요? 하는데 이거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 기자님 보시고 좀 얘기를 예, 해주세요.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 뭐하러 기계로 하면서 기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안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백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100장의 한 묶음인데 여기서 이제 한두 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혼표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찾냐면 이제 수개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두루룩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본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장이 혼표로 들어가 버리면 100장 중에 한 표가 들어가면은 2%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표를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은 다행인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수개표가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두루룩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카운트하지 않고. 아까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전자개표기를 거쳐서 나온 거를 100개씩 묶어서 묶은 다음에 여기 이 개수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샌다는 거죠. 과정이.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런 이렇게 몰표가 너무 나오니까 그거 100개 묶음으로 된 거 다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100개 묶음 이게 100개인지를 이걸로 세는 거고 이게 나온 거를 묶어서 고무줄로 묶어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일본 표 일부러 이제 한번 본다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봤을 때. 예, 우리가 아까 저기 전자개표기에서 이렇게 뭐 1번, 2번 이렇게 가면은 100장씩 딱 되면은 그 사람이 딱 집어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체크를 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저쪽에서 2번도 많았는데 이쪽에 와보니까 1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이것 좀 보자. 이걸 그냥 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다 해서 왔다. 여기서 와고 여기서 와고 여기서 왔는데 뭘 더 의심하냐 이랬는데 분명히 저는 2번으로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끝에 와서는 1번이 많으니까 그게 참 그것도 이상하고 아까처럼 아니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이게 저기 뭐야 그 이것도 선관위 직원인 거죠? 예. 보면은 이 도장도 있잖아요. 적색 도장이 돼야 되는데 저 QR 코드에 아니 저기 그 선관위에서 찍어주는 도장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도장이? 검정색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만 이렇게 막 열심히 찍고 막 쫓아다니면서 다 하니까 그만 좀 찍으라고 제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상한데 내가 왜 그만 찍느냐. 여기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또 1번인지 확인하겠다. 또 선관위 직원은 이렇게 또 설명할 수는 있겠어요. 보니까 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기들은 보겠다, 본다. 예. 이렇게. 근데 사실 또 저쪽에서 보면 에라 투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 그게 따로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로 거기에 쓸려서 들어갔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 사람들은 뭐 저희 창간이는 말을 마라. 그냥 그렇게 찍고 싶으면 그냥 찍기만 해라. 막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아무튼 계속 못 찍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이 개표 현황표에도 보면 연필로 막 이렇게 지워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냥 여기 아까 그 앱선 그 프린터기에서 한번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넘기면 되는데 저쪽에 가서 또 다시 연필로 해가지고 막 지워가지고 거기에다 또 조그맣게 썼다가 또 지웠다가 플러스했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저기 하거든요. 영상을 보면 실제로 옆에서 확인을 한다 확인 안 하잖아요 여자가. 대충 이렇게 저기 앞에서 확인하고 넘긴 다음에 확인을 이 여자가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아 이렇게 네, 보면서. 네. 그리고 저기다 그냥 웅통거를 묶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확인을 저기서 안 하고 그냥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충 개수만 뭐 되면은 그냥 묶는 식.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에 의미가 없어요. 더 혼란스럽고 더 시간만 더 걸리고 더 의심만 사게 하고 돈만 더 드는 일이지 도대체 저거를 써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저 시간에 그냥 다 수개표해서 그리고 다 편안해요 마음이. 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게 검은색 도장 그거는 뭘 말하시는 걸까요? 붉은색 인주로 이거 찍는데 그게 색깔이 달랐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아, 그 찍은 게 붉은색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찍힌 걸 봤다는 말씀이세요? 검정색에 대해서는 제가 승관에다가 정식으로 항의를 했거든요. 이게 왜 인쇄에 대해서 나왔어.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전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도장을 이미 인쇄를 해서 나와도 되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와도 된다. 그렇게 승관위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전 이해가 안 저도 되는데 이해가 안 직접 되는데, 찍어서 하는 건데 인쇄돼서 나올 수가 있다고. 네, 현재 도장이 제가 실제로 제가 투표할 때 그걸 확인했거든요. 도장이 인쇄돼서 용지에 인쇄돼서 나왔습니다. 검은색으로. 투표를 하러 가셨는데 사전 네,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본 투표를 했습니다. 본 투표를 본 하셨는데 투표를 했는데
용지에 선관위 도장이 찍혀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 1번 후보 이 도장 말고 선관위 도장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게 또 검은색으로 찍혀서 나와.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인이 원래는 네, 빨갛게 원래는 찍혀야 찍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제 좀 전에 너무 말씀하신 대로 색깔로.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찍혔는데 어떤 거는 검은색으로 인쇄돼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네, 어떤 건 이렇고 어떤 건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 또 그렇습니다. 어떤 조작된 표가 투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영상에도 그게 있긴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영상이 주로 나중에 저희가 찾아보면 되니까. 네. 제가 눈으로 봤는데 여기 찍혔을까? 근데 선생님 육안은 그냥 보신 거다? 저는 네, 그거는 이제 저- 일단 네, 인쇄된 걸 확인했는데 네. 저도 이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빨간 도장이 찍힌 것도 확인했거든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육안으로만. 네. 기술적으로 보실 때 그러니까 투표역에서 그러니까 그 전자투표기죠. 전자투표기의 문제, 이 투표 과정상에 전자개표기. 네, 전자개표기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쪽 전문가시라고 하시니까 현재로 그 선관위에서 이제 나중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실제로 한 달 뒤에 이제 관련된 거를 시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용으로는 전혀 이게 사용된 기기와 이제 외부의 서버와는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선 대행 카드가 달려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요. 특히 그 투표 분류기에도 버전이 있어서 옛날에는 달려 있었고 새로 나온 버전에는 달려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항상 될 수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투표하는 당일에 중간 순간이 서버가 동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또 다른 경로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무실에도 그 중앙 선관위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네, 위성 사무실이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걸 제가 직접 문서를 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현재 투표 분류기 그러니까 몇 번을 찍었는지 체크하는 그 투표 분류기와 만약에 중앙 선관위에 투표 상황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전용망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부정선거의 조짐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이미 여기서 네. 네, 뒤에 보입니다. 실제로는요, 이쪽에서 개표되는 그러니까 수치와 전혀 다른 수치가 중앙석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성 사무실의 존재만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충분히 말씀. 가능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카운터되고 있는 부분 자체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순간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계니까 안정된 기계니까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전혀 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서버를 조작하면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조작을 했다면 그러면은 그 숫자를 그럼 맞추기 위해서 또 표를 유입을 또 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일에 저는 이 선관위 참가부터 다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 개표 상황에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상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방금 이렇게 증명 과정에서도 조작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중앙 서버로 통계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우편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는 우표 용지가 이상한 경로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 수가 맞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투표했는 부분을 실제로 개표장에 가는 과정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명확하게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택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택배를 보낼 때 단순히 지정된 경로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경로로 가고 여기서 물건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 물건이 아닐 수도 있고 도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선관위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다 깨끗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죠.
관외 우편 투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우편 투표로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준석 의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이 분야에서 자기가 잘 안다고 이제 자신을 하는데 이준석 의원 말로는 이게 해커들이 침입을 하더라도 서버에 들어오더라도 이게 암호화돼 있고 코드화돼 있기 때문에 그 암호를 해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중앙 서버에 가는 식이 아니고 이 현장에서 다 개표를 해가지고 마이크로 다 몇 표, 누구 몇 표 하고 있고 각 정당 창관인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가본 사람이면 절대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해커가 침입을 해서 이 시스템을 변경했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이 해커에 침입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앙선관위 서버에 방화벽이 해킹이 됐습니다. 해킹이 됐다는 네, 증거가 있나요? 해킹이 됐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앙선관위 내에서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뭐 디도스나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디도스의 공격지로, 그러니까 감염이 되어서 디도스의 공격지로 중앙선관위 서버를 공격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미 그 문서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문서가 있어요. 내부 문서네요. 내부 문서입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중앙선관위에서 해킹이 우리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해킹으로 이 시스템이 부정선거의 어떤 수치가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내부 직원으로 네. 그다음 내부의 어떤 그런 미리 확인된, 그러니까 서부 구조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그다음에 통계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수치를 만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시스템이나 여기 있는 장비를 공개해도 되는 겁니다. 한번 까보자, 한번 열어보자, 한번 검증해봐,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보자, 유시포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봐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화면에 보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순한 오만 하고 있어요. 도장을 찍거나 카운트를 하거나 수치를 밀어넣거나. 근데 실제로 이쪽에서 적는 과정에서 개수기에서 몇 명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과연 몇 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도 실제 카운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수치가 1번, 2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1번으로 만약에 100장 갔는데 화면상에서 100명이라 나오는데 이게 진짜 100명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신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킹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해킹이 그러면은 총선 당일 일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공격을 받았다는 건가요? 총선 대기 네. 총선을 하기 10일 전, 약 10일 10일 전경에 이미 디도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게 해킹 시뮬레이션을 했는 거죠. 공격을 네. 방어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굳었지만은 일부는 선거 이후에 고치겠다라고 그런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선관위 내부에서 이렇게 해킹이 되어서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에는 직원에 있는 컴퓨터 해킹이 돼서 내부 서버를 공격한 것은 선거 전에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거 전부터 뭐 해킹의 조짐이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도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게, 어쩌면은 선관위 내부 직원이 연루된 범죄에 혹시 해킹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이상해졌다라고 하나의 어떤 그런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일단은 이준석 전 의원 말대로 해킹으로 되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명확하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문서를 좀 보고 싶은데 오늘 안 갖고 오셨다는 거죠? 네, 문서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도 이게 해킹에 취약하고 뭔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지만 대비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하겠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이미 이제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해킹에 아주 취약한 상황인데 윤석열 의원 말대로 해킹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해킹의 그런 방식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했다고 보세요. 뭐 어떤 식으로 해킹했다고 보세요? 그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 뭐 QR 코드를 특정 비율을 뭐 입력해서 QR 코드를 넣은 것만으로 돌리면 특정 비율을 지정해서 실제 그 투표와는 관계없이 1번 표가 몇 개, 2번 표가 몇 개, 뭐 이렇게 조작을 했다, 뭐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해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킹은요, 이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아니거나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변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변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가 볼 때는 해킹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얻는 이익이 있는 네, 집단이죠. 그렇죠. 저희가 말하는. 네. 네. 전혀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말하는 대로 상당히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이 정보를 던져주고 그리고 뒤에 백도어라고 그러죠. 백도어를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해킹이 아니라 범죄에 난다는 것이죠. 해킹은 모르는 전혀 없는 사람이 침투하는 거고 내부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해킹이 아니라 사전 공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해킹보다는 투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설명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게 QR 코드인데 원래 기존의 이 원래 선거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1차원 바코드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QR 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하는데 1차원 바코드는 일자형 막대기라고 정확하게 그 공직선거법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QR 코드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외부인이. 그러니까 참관인이 보면은 저 숫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차형 바코드는 숫자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투표용지를 추적을 하잖아요. 그럼 이 투표용지에 일련 시리얼 넘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게 공직선거법상에서 쓰라고 하는 투표용지예요. 사전 투표용지.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취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선거가 하게 되면은 요거를 떼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그렇게 본 투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본 투표만 절취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랬고 네. 사전 투표가 원래는 그 예전 같으면은 QR 코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본 투표처럼. 근데 사전 투표는 뭐냐면 QR 코드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QR 코드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투표지 용지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용지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미리. 사전 투표 QR 코드를 찍어 놓은 거를. 그러면은 미리 얘네들이 파악을 해서 그 용지가 얼만큼 가게끔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 해놓냐면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신호를 준다고요. 프로그램을 심어놔요. 근데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부여시에서 발생했던 게 뭐냐면 장진석 의원이 졌어요. 정진석 의원이 원래 졌어요. 엄청나게 큰 차, 80표 차인가? 80표 차로 졌는데 컴퓨터를 껐다 키니까 다시 이 승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사전투표였단 말이죠. 그죠? 그 사전투표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 QR코드 안에다가 그 정진석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한테 표가 빠지게끔 그 안에다 심어놨다는 걸 의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안 걸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고 걸리면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개표기를 껐다 키면은 원래대로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킹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그걸 조작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해가지고 표를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쭉 조사를 해보니까 QR코드가 핵심이에요. QR코드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뭐냐면 QR코드는 원래 쓰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도 선거 무효예요, 원래. 이것만으로도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 QR코드 2차원 바코드를 썼기 때문에 무효인데 얘네들이 이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1차원 바코드랑 2차원 바코드랑 뭔 차이냐. 어쨌든 바코드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무조건
1차원 바코드만 돼요. 일자형.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근데 또 이 QR 코드를 쓴 게 지금 지방선거에 4번인가 또 썼더라고요, 사전투표에. 지방선거는 써도 되게끔 제가 알기로는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당일날 캠프 때 이제 이 중앙선관위에서 네. QR 코드를 써도 된다는 법이 개정 안 됐다라고 자기들이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법은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인했으니까 그 위법 자체는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는데.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법상으로 하지 말라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무슨 뭐 판례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이고 변호사들은 지금 이제 소송 대리인들은 그걸 주장하는 거고 핵심은 뭐냐면 이 QR코드, 이 사전투표 용지를 보면은 그 안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QR코드 업체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안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사전투표 용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어떤 데이터를 심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막 그 삼립방 구멍 뚫린 박스 그리고 뭐 헬스장 CCTV가 없는 막 헬스장 이런 데다가 보관해놓고 정식 박스가 아니라 이상한 박스에서 놨잖아요. 구멍이 뚫린 거를. 그거를 놓은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할 때 그 QR코드를 통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리기 위해서는 그걸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재검표를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투표지가 보관돼 있었던 물류 창고에 화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화재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왜 하필 선거 그 투표지 용지가 보관돼 있는 데서 불이 나냐 이거죠. 근데 옆 건물이던데 바로 그 건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는 이제 의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QR코드는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QR코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일단 법으로는 선거 관련된 법으로는 2차원 바코드만 사용하게 돼 있었고 선관위에서는 3차원 바코드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1차원 바코드만 쓰게 돼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번에 사용된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그래서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선관위에서 이미 2차원 바코드는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라고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차원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2차원 바코드 그러니까 QR코드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QR코드는 약간 왜곡이 되어도 그러니까 뭐 점을 하나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가로 세로를 약간 늘린다든지 하더라도 인식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에서 약간의 조작을 해도 데이터는 바로 읽어지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숨겨진 데이터를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코드면은 1차원 바코드면은 표가 단순하기 때문에 약간 틀리면 우리가 친적으로 알 수가 있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2차원 바코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2차원 바코드 우리가 생각하는 QR코드는 그 데이터 사각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조를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찍더라도 데이터는 제대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사용되는 QR코드는 표준 QR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QR코드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QR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갔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여기에서 원래 QR코드에 사용된 것 외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갔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아직까지 아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제가 이번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자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구조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것을 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개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QR코드에 뭔가가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모르는 선거의 핵심 부정선거의 핵심 키가 QR코드에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에 그러면 뭘 집어넣으면 이게 그 투표지 분류기 아까 그걸 통과할 때 뭔가 이렇게 다르게 읽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시는 것이 투표 분류기가 한 장의 투표용지가 지나가면은 투표용지 전체 다가 바로 이 분류기에 스캔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QR코드 모양이 그대로 찍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인식해서 실제로 뭐 1, 2, 3, 4, 5, 6, 7, 8이지만 이거 위에 숨겨진 데이터 이것은 한국인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는 죽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의 데이터는 1인데도 불구하고 2로 2인데도 불구하고 1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선관위를 투표를 끝나고 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각 선관위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로 저기 그 선거 치를 수 있냐고 하면 치를 수 있대요. 근데 그럼 왜 QR코드 왜 썼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법을 왜 만들어 놓냐 이게 그러면서 그거를 QR코드를 설명을 하려고요. 많은 책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는요. 그게 뭐 2차원인지 3차원인지 막 잔뜩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차원 바코드가 이 뭐고 2차원 바코드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 지네끼리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 그냥 그럼 헌법을 왜 만들며 법은 왜 있으며 그거를 왜 그 QR코드만 아니 저기 바코드만 쓰면 되지. 거기에 딱 나와요. 저기 막대 모양 바코드. 근데 어느 선관위에 가니까 그 바코드에 대해서 그 선거 계장이 몰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법전 그 선거에 대한 법 그 책을 좀 갖고 와서 좀 얘기해다오. 그러니까 그 책에 딱 나오니까 여기 막대 모양 저기 이 바코드로만 사용하게 됐네요.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제가 그것도 다 저기 오디오 저기 녹음해놓고 다 해놨어요. 하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QR 코드가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왜 쓰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이게 막대 모양이냐 이래. 이게 어떻게 막대 모양이냐 했더니 이게 점으로 돼서 이게 막대 모양이 됐대. 그래서 당신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한 선관위가 꽤 많아요. 녹취 파일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예. 들려주십시오. 네. 시간 걸리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 찾을 때 제가 잠깐 저쪽에 있습니다. 찾아주시고. 이게 예.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을 보면 자, 여기 현장에 그냥 저기- 인상이 정도는 갖고 그거 꺼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 아, 네. 끄는 기호를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꺼요? 되어 있습니다. 방송. 이거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